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원하던 지수 하락이 나왔고 눌림 매수도 계획대로 하였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던 바로 나오던 반등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표적으로 29일 목요일 아침 AI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좋다고 생각해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큰 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실적 발표 베팅 예측이라서 목요일 아침에 올라주고 땡큐가 아니면 말고인데 다만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지수가 미리 올라온 후에 엔비디아 때문에 만약 지수가 밀린다면 다소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영상에서 다룰까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리 계획을 짜두시길 바랍니다. QQQ 현물 기준으로는 20일 이평선도 가지 못했기에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좀 더 하락이 나오면 본인의 평단가와 마이너스 폭에 따라서 추매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저점이 다음 주 정도에 나오고 저점 훼손을 하지 않고선 이전 고점을 살짝 뚫는 게 아닌 뚫고 크게 오르는 경우, 두 번째는 숫자 3번처럼 전고점을 뚫지만 바로 아래로 밀리는 경우, 세 번째가 전고점도 못 가고 최근 저점을 추가로 깨면서 일명 하락 시파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나스닥이 추가로 저점을 크게 안 깨고 전고점을 간다면 과연 매도할 만한 기대 수익률일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평단가가 완전 저점일 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종가 매수로 TQQQ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주에 추가로 저점을 안 깨고 전고점 부근까지 갔다 떨어진다면 TQQQ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대략 6에서 7%입니다. 물론 이걸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지금 롱 비중으로는 이 수익률은 만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고점 부근까지 가고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결국 제가 TQQQ 매수를 한 상태라면 최소한 전고점을 뚫고 좀 더 올라가서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만족을 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만약 TQQQ 롱을 눌림 매수 받은 상태라면 저점이 좀 더 떨어지길 바라겠죠. 물론 더 크게 떨어지면 숏을 풀매도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모르지만 저점을 좀 더 떨구던가 아니면 고점을 뚫고 크게 오르던가 고로 현재는 TQQQ 매수는 사실 리스크 측면에서는 3배 레버리지 상품치곤 당연히 좋겠지만 3배 상품 투자치곤 현재 수익률 기대치 메리트가 그닥 좋지 않다. 아무튼 전고점을 못 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점 부근을 뚫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올지 지지받고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요. 사람 심리가 전고점까지도 못 가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 수익이라도 챙겨야지 하면서 물량을 덜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심리전이죠. 이 정도 수익이라도 챙겨야 하는 마음과 내가 손실을 좀 보더라도 최근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홀딩하려는 마음. 어떤 게 정답일지는 사실 결과론이라서 어떤 대응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반등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롱 비중이 좀 많다면 전고점 부근에서 당연히 매도 좀 하는 게 심적으로 편안하겠죠. 근데 롱 비중이 그리 크지 않는다면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전고점 부근에서 더 위로 간 후에 매도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좋을 테고 이건 본인이 어디서 분할 매도할 건지 계획을 미리 짜두셔야 합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휴장이니까 일봉상 4개의 캔들이 더 나올 테고 그 4개의 캔들 중에 스토캐스틱 소파동을 위로 돌리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29일 목요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 발표쯤 이후로 나오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27일, 28일 지수가 오히려 오를 거면 최대한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놓아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악재라고 할지라도 저점 부근에 롱을 손절하거나 비중 축소하기가 편한데 27일, 28일 어설프게 약간만 올렸다가 29일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악재로 만약 소파동이 아래로 꺾여버리면 그건 제가 원치 않는 패턴이 나오는 거고 결국 현재 제가 원하는 건 27일, 28일까지는 약보합이나 지수가 좀 더 내리는 걸 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롱 분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위로 턴을 해서 올라갈 때는 롱 추매를 그만하고 전저점 부근에 스탑로스를 걸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시고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전고점 부근부터 할지 말지도 미리 계획을 짜두시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롱 비중이 좀 크다. 물론 크다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게는 롱 비중이 40%가 넘어가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배수라면 크다고 안 느낄 테지만 3배수 투자는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기에 제가 3배수 롱 비중 50%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현재 제가 TQQQ보다는 SOXL 투자를 좀 더 집중하는 이유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나스닥보다 크고 반도체가 설령 정고점 부근에서 다시 떨어지는 패턴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배수 기준으로는 6에서 7% 올라가야 하니깐 3배수 투자자 입장에서는 15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평단가에 따라서 수익률은 다르겠지만요. 허나 아직 저점이 나온 건지는 알 수가 없다. 변수는 당연히 정고점 부근에도 못 가고 어설프게 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떨어지는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아주 재미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날 10일 이평선까지 밀렸으나 반등이 나올 때 비트코인은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갔고 이더리움은 정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10일 이평선 부근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단, 이더리움이 아직은 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기에 롱 추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롱 손절할 라인이 명확해지니깐. 하지만 손절할 자신이 없다면 여기서 롱 추매하는 것도 어려울 테고요. 저는 내가 매수하려는 상품의 가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상품의 캔들의 위치가 매수해도 되는 제 매수 원칙에 맞는다면 매수하면 되는 거죠. 결국 다음 주에 지켜볼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떡상을 하건 말건 일단은 저점이 형성되는지 지켜보고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위로 턴을 하면 그때부터 저점을 깨면 롱 비중을 축소하거나 손절을 할 것인지 혹은 정고점 부근까지 가면 분할 매도 좀 할 것인지. 여기서 가장 큰 롱 투자자에게 악재는 정고점 부근에도 못 간 상태에서 캔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점을 깨고 추가 저점 이탈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롱 매도하는 게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고점도 못 갔는데 추가 저점 이탈할 것 같아서 과연 롱 매도를 미리 해버릴 건가? 그랬다가 하루 만에 내가 모르는 어떤 호재로 장대양봉 한 방이면 바로 고점을 뚫어버릴 수도 있는데 조금의 수익금이라도 얻고 싶어서 저점을 이탈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매도하는 건 이것도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익절은 언제나 옳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만든 원칙이 아니라면 손해 좀 보더라도 확실한 기준에 따라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소파동이 위로 턴을 한 후에 저점이 일단 만들어진 이후에 공개 영상 업로드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TQQQ보다 SOXL 매수를 하는 게 정고점 부근까지 가지 못하고 떨어지더라도 TQQQ보다 당연하게 변동폭이 더 큰 SOXL 메리트가 더 있다. 다만 하락할 때 하락폭도 월등하기에 비중은 TQQQ보다 적게 들어가야 한다. 아무튼 엔비디아 실적이 나스닥을 위로 올려줄지는 알 수 없지만 목요일 아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목요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 이후로 올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